안녕하세요, 여러분. 2005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 필기 1과목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본반에서 SQL 매우 어렵게 수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필기에서는 SQL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큼 난이도를 가지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 반복해서 드리지만 저희가 SQL을 좀 꼼꼼히 본 이유는 각종 옵션들이 실기에서 그렇죠? 실기에서 SQL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자, 필기 시험 문제 수준은 기출 문제를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혹시 데이터베이스 과목부터 기출 문제 보고 계신다면 자, 과목끼리 보셔야죠. 자, 갑자기 2005년 1회 데이터베이스 보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보고 전자계산기 보고 이런 식으로 회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보기 시작했으면 데이터베이스 거꾸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바로 전 시험부터 해서 역으로 3년치, 5년치, 3년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05년 1회 1번 문제를 들어가면서 기출 분석을 해봤더니 아유, 이 문제가 딱 2번 나왔을까요? 아니죠. 자, 이 SQL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 회차에 나온 이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2008년 1회 문제와 2001년 1회 문제가 정말 보기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자,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매회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정말 이 문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나왔던 2008년도. 아니, 그럼 2001년도 거까지 봐야 되나요?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3년치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강의 본강 들으셨고 요약하셨고 지금부터 처음 본다고 해도 5년도 1회, 4년도 3회, 2회, 1회 거꾸로 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처음 보시면 원래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일단 수업할 때는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좀 하이라이트도 넣고 했으니까 좀 낯선 단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SQL문의 실행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아무래도 한글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 보면은 드랍 테이블. 자, 드랍 테이블. 그냥 영어 단어를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SQL 몰라도 돼요. SQL 뭐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해서 이렇게 정해진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테이블을 조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해서 자, 드랍 테이블, 테이블을 뭐예요? 드랍, 제거한다. 무슨 테이블? 인사 테이블. 자,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인사 테이블 확 없애고 끝. 하지만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자, 대문자로 나와서 좀 이상하죠? 소문자든 대문자든 캐스케이드. 자, 캐스케이드 영어 단어 몰라도 됩니다. 캐스케이드가 뭐예요? 연쇄적인. 자, 그러면 저희는 이 키워드를 연쇄적인이라고 배웠습니다. 뭐가 연쇄적이냐? 테이블 지우는 걸 줄줄이 지워라. 즉, 인사 테이블이 어떻게 다른 테이블과 관련이 있으면 그 테이블까지 다 지워라입니다. 얘만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거. 왜냐면 얘만 지우면 다른 것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쇄 삭제입니다. 제거한다, 제거한다. 제거하지 않는다와 고민하시겠지만 우리는 제거합니다. 어떻게?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제거한다. 즉, 인사 테이블을 제거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참조하는 테이블까지 다 지운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캐스케이드 자리에 이 자리에 캐스케이드가 올 때가 있고 자, 무슨 글자? 리스트릭트가 올 때가 있어요. 캐스케이드는 연쇄 제거고요. 리스트릭트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와 관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취소한다. 명령을. 그렇죠? 자, 그래서 삭제를 취소한다. 제거를 취소한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자, 2번 갑니다. 자, 지금 첫 문제니까 제가 좀 자세히 했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본다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영어 문제가 2문제가 나와요. 다른 과목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뭡니까? 동그라미 1, 2, 3, 4. 자, 4가지 중에 답이 있고요.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매번 출제됐던 게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거 압니다. 자, 저희 문제는 항상 정보 처리 기사는 뭐? 부정적이다. 여기서도 뭐? not이다. which of following does not? 아니다. 다음과 같이 그쵸? 설명 중 아닌 것은 자, 영어 몰라도 얘네들을 뚫어지게 보다 보면 뭔가 특이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풀으셔도 되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문제 영어 문제예요. 그죠? 자, 두 문제가 나와요. 자, 3년치 정도 영어 문제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어때요? 그 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뭐요? DDL, Statement of SQL. SQL 중에 DDL 문장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그렇죠? 예, not DDL 이것만 눈에 보이시면 돼요. 자, DDL이 뭐예요? 데이터 랭귀지 중에 D 뭐예요? 정의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뭡니까? create 생성하다, drop 방금 배웠죠? 제거하다, 만들고 지우고 alter 뭐예요? 수정. 그럼 delete는 뭐예요? drop이랑 같은 게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종류가 다르죠? DML. 그렇죠? 예, DML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고 돌아가면서 나와요. 항상 DDL이 아닌 것은 또는 DML이 아닌 것은 해서 자, 문제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딱 봤더니 영어 잘 몰라도 낫이 없네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겠죠? Which of following is 뭡니까? linear list? 선형 리스트래. 그렇죠? 연결되는 선형 리스트라고 합니다. 선형 리스트라고 저희는 배웠죠? 실제적으로 자료구조 쪽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구조는 선형과 비선형 구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봤더니 is in that element are accessed. 자, 여기 보시면 access, created and delete. 접근, 그렇죠? 생성, 제거. 그렇죠? 제거를 하는데 이런 동작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한마디로 얘가 보이시면 됩니다.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last in, first out. 자, 잘 몰라도 in이랑 out은 여러분 알지 않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들어가고 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last in, first out 해서 한자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후입 선출. 먼저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선형인데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 그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택. 그쵸? 자, 스택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자, 정 안 되면 우리 시험은 5과목 중에서 100문제죠? 스택과 관련된 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나옵니다. 정답이던 보기사항이던 스택 관련해서 자, 보시면 선형 리스트잖아요. 여기서 그래프와 틀이 아니라고 치시고 Q 아니면 스택인데 자, 시험 문제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그쵸?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Q는 뭐예요? 한마디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나오면 Q. 영어의 스택은 뭐예요? last in, first out이라고 나오면 스택 끝. 됐죠? 자, 3번 넘어가고요. 4번으로 왔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와 관련해서 자, 정보 처리 지금 기사 문제죠. 자, 기사님들은 좀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 1, 2, 3, 4 보기를 읽으셔야 되는 상황이 요즘 트렌드예요. 예전보다 똑같은 문제를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자, 부작용은 뭡니까? 출제위원이 문장력이 좋지 않으면 좀 헷갈리게 문장을 기술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문제은행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회차가 이상합니다. 제가 기출분석을 연도를 왜 데이터베이스를 안 했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기출 80% 이상 90%까지도 기출에서 반영된다고 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점도 많이 받고 연도를 굳이 적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뭐예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시스템 카탈로그. 그죠? 네.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죠. 자,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공부하는 겁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 특별한 테이블들의 집합이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쵸? 네. 자,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검색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맨날 검색이 아니고 이용한다는 걸로 헷갈려서 나오지만 검색만 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자, 누구? DBMS가 알아서 관리하고 일반 사용자는 이용만 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내의 각 테이블은 DBMS에서 지원하는 개체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걸 뭐요? 개체들에 관한 정보 밑줄 긋고 들어보셨습니다.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사전이 뭐예요? 아, 데이터 딕셔너리이고 곧 시스템 카탈로그.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갱신. 이거 여러분이 좀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고친다란 뜻이에요. 그죠? 네, 갱신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결점이 없다. 정확성. 그죠? 정확성, 정합성 그럽니다.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갱신해야 된다. 자, 즉 제가 뭐예요? 검색만 할 수 있다. 이거에 초점 맞추랬죠? 근데 왜 고쳐? 그쵸? 아, 그래서 답이 뭐예요? 4번. 이게 맨날 틀렸어요. 그죠? 네. 제일 긴 게 답인가? 아니죠. 이게 길기네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갱신은 DBMS가 자동으로 관리하고요. 여러분은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다 해서 설명된 문제.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예 지문 설명 자체도. 자, 그럼 볼게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문제 5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형, RDB.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서 구축을 하는데 그중에서 설계 단계에서 관계형 DB의 모습이 뭐 실제 DBMS 실용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설계의 개념 설계, 개념 설계에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릴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관계형 DB. 자, 릴레이션, R1이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 나오면 좀 어렵죠? 자, R1에 저장된 튜플이 릴레이션 R2에 있는 튜플이 뭔지도 헷갈려요. 튜플이 뭐예요? 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가로 데이터. 그죠? 네. 튜플을 참조하려면 참조되는 튜플은 반드시 R2에 존재한다는 무결성 규칙은 뭐예요? 그죠? 답은 참조 무결성. 자, 이 문제 풀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무슨 설명이다라고 해서 참조 무결성의 정의, 그쵸? 알고 계시는 거죠. 그쵸? 네, 참조 릴레이션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 문제를 몰라요. 너무 용어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자, 릴레이션 R1, R2. 자,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참조 관계를. 그러면 참조 릴레이션, 레퍼런셜 릴레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개체 무결성은 뭐냐면 릴레이션 하나.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는 릴레이션. 그렇죠? 네, 개체 릴레이션이고 얘는 릴레이션 간. 아유, 이렇게 기억하셔서 푸셔도 객관식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두 릴레이션 간.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간에. 참조 무결성은 튜플이 뭔지도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이 있어요. R1이 있고요. 튜플은 뭐예요, 여러분? 가로죠, 가로. 튜플, 줄. 그렇죠? 네. 자, 중요한 건 일단 개체 무결성 볼까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기본 키. 기본 키가 릴레이션 간 하나가 지정돼야 됩니다. PK,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기본 키는 널값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개체 무결성이에요. 둘 중에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아니, 셋 중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 문제와 이 문제 비교합니다. 기본 키는 널값을 갖지 않는다가 개체 무결성. 그렇죠? 예. 기본 키 is not null. 널값을 갖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 개체 무결성은 뭐예요? R1과 R2가 참조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예.
이 자료가 있어야 이 자료에 그죠? 이 테이블에 없는 자료를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럴 때 각각의 릴레이션에선 기본 키가 당연히 있고 자, 여기 외래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외래키를 통해서 이 릴레이션을 참조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참조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참조 릴레이션. 이 외래키는 참조 릴레이션에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참조 무결성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릴레이션 내 간 이것만 한 거고 외래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무결성은 참조 릴레이션.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죠. 자, 외래키는 어떻게? 아,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또는 널값을 가질 수 있다. 여기가. 그렇죠? 네,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자, 문제로 접근하세요. 참조 무결성. 그렇죠? 자, 처음 보시는 분은 낯설고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은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넘어갑니다. 자, 6번.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란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 과목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매회 20문제 중에 꼭 나와요. 안 나오는 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차는 다른 회차와 다르게 다른 때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틀린 걸 하나를 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어떤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해서 문제를 정의 중 설명과 관계가 되는 것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부분 이렇게 나오는 건 설명이에요. 자, 볼게요. 조직에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핵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데이터. 왜냐? 고유의 기능을 표현해야 되니까. 자, 이게 뭐예요? 오퍼레이셔널, 운영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3번. 좀 낯선 문제에 속합니다. 이 문제, 이 스타일 첫 번째 나오는 뉴 스타일 문제입니다. 새로운 출제 문제. 자, 그러면 볼게요. 영어로 나오는 데이터. 이때 공부하시면서 실기도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 뭡니까?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 네 가지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딱 묶어놓는 건데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그중에서 운영한다라는 뜻은 뭐냐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고유의 기능 수행. 이게 운영이죠.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6번. 자, 7번 정규화. 여러분 정규화 공부 너무 어렵게 하셨죠?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필기에서는 정규화의 단계와 이렇게 정규화의 목적. 그렇죠?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규화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설계에 있어서 고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람직한 설계의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화. 정규화를 해서 나온 결과를 뭐예요? 정규형. 그럼 정규화를 왜 할 거냐고 필요성을 묻고 있죠. 거리가 먼 것은. 자, 왜 한다고요? 정규화 자체는 DB가 너무 커요.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이 너무 커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이 너무 크면 뭐예요? 나쁜 문제가 발생하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데이터 중복의 문제죠. 중복. 데이터가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데이터 중복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불어 어떤 문제? 종속성. 이 문제가 이 릴레이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이 현상이 뭐예요? 이상현상. 자, 이상현상 몇 개? 3개. 삽입. 아이고, 여기를 갖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이상해요. 삽입 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울 때 이상해요. 삭제 이상.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칠 때 이상해요. 갱신 이상. 수정 이상.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내비두면 안 되죠, 여러분. 해결해야죠.
해결하는 현상을 지금 나온 문제 뭐예요? 정규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문제로 정리를 한 거죠. 자, 정규화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큰 걸 항상 쪼개요, 나눠요. 더 정확하게 테이블 분해를 합니다. 근데 정규화를 한 번에는 못 쪼개고요. 어떻게? 1 정규형에서부터 한 번 쪼개면 1 정규형이 나오고 2, 3 BCNF 4, 5 정규형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이상현상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 볼게요.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 최대화. 너무 크니까 불안정하다 이 뜻입니다. 자, 중복 어떻게? 활성화가 아니죠. 활성화하면 난리 나죠. 신나죠.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해요. 최소화. 자, 제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수정 삭제 시 이상 현상을 최소화. 자, 삽입 시에도 이상합니다. 테이블 불일치의 위험을 최소화. 안전하게 가자. 안전한 설계를 위한 고도화 작업, 최적화 작업 정규하셨습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 용어 문제입니다. 해싱과 관련해서 자료구조 쪽 문제입니다. 자, 자료구조와 그쵸 파일 구조에서도 나오는 거죠. 해싱하면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 충돌이. 자,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돼요. 충돌? 동일한 홈 주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어떻게? 답이 충돌로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예요? 4번이라고 체크하고 나오시는 분들. 문제를 끝까지 안 읽으셔서 그래요. 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뭐 1년에 한 번, 그렇죠? 예. 1년 반 만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동일한 홈 주소가 나타났다. 그럼 충돌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충돌 현상은 인정하고 레코드들 그래 그렇게 주소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은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노님 동거자. 동거자 동거인. 다시 얘기하면 레코드들의 집합에서 이 레코드들이 같은 주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충돌. 그죠? 네. 얘는 동거자가 버켓을 넘쳐요. 그죠? 버켓, 바구니죠. 버켓에 슬롯이 있어요. 공간, 버켓에 슬롯을 2개를 놓을 수 있다. 이 큰 거를 바구니라 그러고요. 그죠? 동일한 주소가 있으면 주소 단위로 버켓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슬롯이 2개가 있는데 동거자가 2개 이상 나타난 거죠. 충돌하고 저장하고 충돌하고 저장했는데 이거보다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넘쳐요. 그게 뭐예요? 오버플로우. 그쵸? 하지만 여기 2개 있는 데이터를 동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 헷갈리는데 이걸 설명적으로 설명은 들으시고 문제로 접근할 때는 레코드들의 집합. 시노님, 영어 단어 익숙하지 않죠? 그쵸? 자, 그럼 갑니다. 9번. 자, 트랜잭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트랜잭션의 연산 관련해서 한동안 이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작년에는 조금 주춤했었어요. 매회에 한 문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쵸?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 2005년 1회차에 나왔습니다. 트랜잭션이죠? 예.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형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은행 얘기했죠? 계좌에서 송금하는데 출금해서 붙이는 과정에 시스템 다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습니다 하죠. 그쵸? 뭐가 문제가 중간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원자성. 자, 이 문제를 두고 트랜잭션 ACID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원자성. 보통은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이 아닌 것은 또는 원자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헷갈리게 이 I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격리성, 독립성이 의외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트랜잭션 몇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자성, C는 일관성, 얘는 독립성, 고립성. 근데 영어 단어를 틀리게 많이 내고요. D는 영속성,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알아두시고 여기 틀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자, 모두 반영되는지 해서 all or nothing. 모두 반영되는지 아예 안 되는지 전체가 반영되든지 전무하든지 뭐 이런 용어들로 쓰는데 최근에는 모두 반영, 전혀 반영되지 않음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자, 갑니다. 10번. 자, 10번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 중복은 어떻게?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중복은 최소화. 자, 릴레이션 조작 시 여기서 말하는 조작 세 가지를 두고 하는 거죠. 삽입, 삭제, 갱신. 데이터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곤란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을 뭐라고요? 아노말리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상이 4번이 답이고요. 이 이상한 현상을 해결하면은 뭐예요? 노멀라이제이션 이게 뭐예요? 정규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지만 1번과 4번이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문장 속에서 무엇을 묻는지 고르시면 돼요. 그죠? 이상한 현상은 이상한 현상 해결은 정규화. 됐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서 자, 정말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문제. 물리적 설계 문제입니다. 자, 물리적 설계. 자, 설계는 어떻게? 설계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그리고 구현을 하죠, 여러분. 그렇죠? 설계는 크게 설계하고 세부 설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리적 설계. 자, DB화 하기 전 단계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정말 1년에 한 번 매번 나왔어요. 주춤했던 때 몇 번 빼고는 매번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의미적으로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네 가지 중에 하나 틀린 거 구성하기가 너무 좋아서 물리적 설계 사이에 논리적 설계나 개념적 설계 살짝 끼워서 틀린 거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매체 접근하기 바로 직전 그거와 관련된 설계이기 때문에 스키마, 평가 및 정제는 논리 설계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리 설계의 가장 주요 특징 세 가지. 그죠? 중복 데이터 활성화, 수정 삭제 시 이상현상 최소화, 트랜잭션 처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설계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키마 평가는 논리적, 로지컬한 상황에서 구조를 평가한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정말 하기 싫은 문제였죠? 자, 산업기사에서 계속 나오다가 기사 쪽으로 옮겨 탄 문제입니다. 산업기사에서 이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기사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산업기사에서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매회에 한 번씩 해서 2004년도에 나오다가 기사로 지금 옮겨 탄 문제예요, 얘가. 그죠? 예. 기사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아무거나 찍지 마세요. 일단 1번부터 해서 차례로 나가면 답은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에 있었던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한테 시간 뺏으려고 시험 문제를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뭐예요? 스택 문제죠. 스택 문제는 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나옵니다 했는데 앞에서의 스택은 전산영어, 그렇죠? 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 문제가 last in, first out이라고 특징을 영어로 배웠죠. 그리고 그 last in, first out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응용 문제. 귀찮아서 틀리고 나오는 문제고요. 귀찮지 않다라고 해서 시간 남으니까 꼭 풀으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죠. 자, 게다가 얘네가 원래 성의가 없는데 이번 회차에는 이렇게 성의까지 보였어요. 얘가 원래 정보처리 기사가 공부하기 왜 어렵냐면요. 문제를 좀 단서사항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출해서 봤지 하고서 그런 걸 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가 애매모호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자, 왼쪽에서부터 먼저 출력된 순서이다. 이게 표시가 안 되다가 이번 회차에 들어옴. 정확한 도움 주는 말.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4번은 왼쪽부터 출력 순서로 표현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12번.
자,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어디에 넣어요? 스택에 입력했다가 출력한 결과입니다. 스택. 그죠?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뚫린 선형 구조죠. 그죠? 아, 그때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얘기를 드렸듯이 스택 하면은 쌓다죠, 영어 단어로. 그죠? 한쪽을 막아놓고 쌓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자료가 입력과 출력을 하는데 스택 영역으로 입력되고 출력되는 거죠. 그죠? 인풋, 아웃풋이에요. 자, 근데 이 인풋 동작과 아웃풋 동작에 이름이 딱 있어요. 인풋을 뭐라 그러냐면 푸시라고 얘기를 해요. 밀어. 아웃풋을 뭐라 그러냐면 팝이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와요. 왜냐면 쌓이기 때문에. 자, 하얀 거 들어가고 노란 거 들어가고 빨간 거 들어간다고 하면, 그쵸? 자, 뭐 두 개만 봐요. 하얀 걸 먼저 넣고 빨간 거, 노란 걸 나중에 넣어요. 그럼 뭐 먼저 뺄 수 있어요? 노란 거. 아, 이게 인과 아웃에서 first in, last out. 이구나.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오네. 자, 근데 이 표현을 last in, first out이라고 좀 더 많이 써요. 아, 나중에 들어간 노란색이 먼저 나오네. 출력의 입장에서. 그럼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풀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한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의 문제 또는 다시 보셔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 순서를 많이 바꾸진 않아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 섞어서 넣으면 안 되고요. 일단 입력은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D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빠져나오는 건 상관없다. 이 얘기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출력은 중간 출력 가능하다. 자, 됐습니까? 중간 출력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이 이 문장 속에 있는 걸 잘 모르셔서 어려워요. 할만해요. 그렇죠? 네. 난 틀리겠다. 그러신 분은 틀리세요.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2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다 맞거나 15문제 이상 무조건 맞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저게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D가 제일 먼저 나왔대요. 그 상황은 뭐냐면 나는 자 1번 들어갑니다. 해설 A, B, C, D 꼭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D가 나왔던 거는 A가 들어갔어요. A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B가 들어왔고 푸시 자 푸시 C 해가지고 들어왔고 D가 스택 영역에 들어온 이 상황에서 뺀 거죠. 팝 D 그쵸? 그 다음에 못 빼요? C, B, A.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래서 1번은 저거 될 수 있는데 그쵸?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나는 D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D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D를 차례로 넣어요. 어떻게? A 넣었고 그 위에 B 넣었고 C 넣었고 D 넣었어요. 그래야 D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C인데 A가 어떻게 나와요? 밑을 뚫고 나오나? 아,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이거 안 된다. 제가 얘기 드렸죠. 4번을 답으로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에서 끝나는데 2번이 답이었습니다. 대부분 2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불가능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와 같은 요청 속에 3번도 한번 해드릴게요. A, B, C, D. 자, 제가 어떻게 그리고 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A. 자, 그러면 A가 제일 먼저 나오기 위해서는 A가 들어간 거죠? 내가 입력 순서는 A, B, C, D인데 A가 들어갔기 때문에 A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됐죠? A가 들어갔고 A가 나왔어요. 너 나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B가 나간 걸 봤더니 B도 들어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B 나갔어요. C네요. C도 온 적이 있었어요. 자, D가 나왔다는 건 D가 들어가고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3번 가능하네요. 그죠? 아, 그렇구나. 자, 4번 위로 갑니다. 4번. 4번은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2번이 답이니까. 자, 첫 번째 게 뭐예요? C. 이런 거 헷갈리시죠? C가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천히 A, B, C, D 들어갔다. C가 A, B, C, D C까지는 들어가야 나오죠. C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쵸? 네. 자, 지금 4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B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왔네. 나올 수 있죠? A. 그 다음에 D가 들어갔다가 D가 나왔네.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들어가는 거 A, B, C, D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언제 나올지가 정하지 않는 상황을 따져주세요. 이 문제예요. 됐죠? 언제 들어갈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얘기가 12번 문제였어요. 스택,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었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구조 쪽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자, 자료 구조 중에서도 한 3문제 정도 배점을 두고 있는 마지막 챕터인 자료 구조에서 정렬 문제는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동안은 삽입병렬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삽입병렬이 엄청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중에서 버블, 거품 정렬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 거품 정렬. 자, 버블 정렬입니다. 거품 정렬. 거품 정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가벼운 거품 위로, 무거운 거품 아래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접한 걸 비교한다. 이렇게 이 그림 생각나셔야죠. 자, 오름차순 뭐죠? 작은 걸 앞에. 아, 줄 세우는데 작은 애 너 앞에 가고 큰 거 뒤에 가라. 이렇게 5개 줄 세우는데 작은 3이 앞에 가고 큰 9가 뒤에 가라. 근데 버블 정렬은 뒤에서부터 결정한다. 자, 중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결론은 이걸 내진 않아요, 여러분. 자, 이거 정렬하면 3, 5, 6, 7, 9. 그렇죠? 무슨 정렬을 해도 똑같지만 패스 3의 결과. 3단계 이후의 결과예요. 3단계 직후의 결과. 자, 그러면 자료가 몇 개? 5개면 패스가 몇 개 필요해요? 4패스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10개면 9패스가 필요해요. 아, 이 패스라는 건 단계를 얘기해요. 그죠? 단계. 3단계 또는 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버블 정렬 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기출문제 보시면 뭐 버블 정렬이나 뭐 이런 문제들 빨리빨리 푼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저희는 13번 문제 버블 정렬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버블 정렬의 오름차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료가 5개이기 때문에 최초의 초기 자료는 그렇죠? 네. 9, 6, 7, 3, 5 인데 얘가 몇 개? 자료가 5개니까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저 천천히 얘기하고 있죠? 통하면 정렬 완성. 자, 우리 뭐예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오름차순이에요. 자,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는 거구나. 자, 여러분 결과 아시죠? 결과 오니까 우리가 뭐 이 수행 단계 직후를 얘기하는 거지만 적어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작은 건 3.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5, 6. 눈 한번 깜빡거리면 보여요, 결과가.
근데 중간을 묻고 있죠. 무슨 정렬을 해도 다 똑같을 텐데. 자, 그럼 버블 정렬은 어떻게? 인접한 애들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요. 자, 큰 게 뒤에 가야 되죠? 자, 오름차수는 작은 게 앞에 오는 정렬 또는 큰 게 뒤에 가는 정렬. 버블 정렬에서는 큰 게 뒤에 가는 정렬이라고 오름차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게 뒤에 가야 되니까 두 개가 교환돼요. 6이 앞에 오고 9가 뒤에 가죠. 자, 그러면 인접한 거. 버블은 항상 이렇게 인접한 걸 비교하는 게 특징이죠. 7이 앞에 9가 뒤에.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3이 앞에 9가 뒤에. 5가 앞에 9가 뒤에. 1회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4번 비교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회전 직후에 6, 7, 3, 5, 9. 제일 큰 걸 뒤로 보냈네요. 무슨 얘기냐? 1회전 완성했더니 9가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2회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5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4개만 비교하면 되죠. 3회만 비교하면 돼요. 4개가 비교의 대상이고 정렬의 대상이고 얘는 자기 자리를 찾았으니까. 자, 그럼 2회전 들어갑니다. 6이랑 7은 교환이 안 되죠. 7이 더 크니까. 아이고, 3을 앞에 오고 7을 뒤에 갔네요. 5를 앞에 오고 7을 뒤에 보냈네요. 자, 그럼 2회전 수행 후에는 6, 3, 5, 7. 2회전 수행했더니 제일 큰 게 4개 중에 제일 큰 게 뒤에 가서 7이 결정이 됐어요. 자, 드디어 3회전 왔습니다. 어떻게? 2번만 비교되면 되네. 자, 어떻게? 3이 앞에 오고 6이 뒤에 가고요. 5가 앞에 오고 6이 뒤에 왔어요. 자, 3회전 수행했더니 3, 5, 6. 자, 뭐가 결정돼요? 6이 자기 자리에 왔어요. 자, 시험 문제는 지금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3, 5, 6, 7, 9. 답 몇 번? 2번.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다정렬됐잖아요. 중간 완성된 결과예요, 지금 여기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기본 정렬은 이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4회전에서 한번 비교하고 교환은 안 일어나고 3, 5 그리고 5가 자기 자리를 찾았고 하나 남는 건 원래 자기 자리 해서 4회전까지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중간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완성이 금방 돼서 이걸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자, 3단계 수행 후 어떻게 푸시냐면 버블은 뒤에서부터 정해져요. 오름이든 내림이든.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수행 후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3단계 수행 후기 때문에 여기 어디 갔습니까? 뒤에서부터 3개가 정렬이 완성된 걸 찾으시면 돼요. 됐죠? 3단계 수행 직후는 뒤에서부터 3개를 정렬이 완성된 걸 찾으면 돼요. 얘는 오름차순이니까 큰 게 뒤에 온 게 결정된 게 가장 큰 거 순으로 완성된 얘를 꽂으시면 되죠. 그죠? 얘를 이렇게 안 풀으셔도 객관식이죠. 자, 봤더니 얘 정렬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게 3개가 와야 되는데 안 됐죠. 그래서 2번으로 풀으시는 이런 팁도 있어요. 팁. 이건 팁이에요. 그죠? 2단계 수행 오면 뒤에서 2개가 정렬이 완성된 거. 그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왕이면 실기 대비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주세요. 자, 그러면 14번 넘어갑니다. 자, 텍스트 받다가 풀었다가 바쁜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정말 고득점 맞는 과목이에요. 자, 지우겠습니다. 버블 정렬. 잘 안 되시는 분은 멈춰놨다가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서도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관계대수와 뭡니까? 관계해석, 즉 관계해석과 관계대수, 릴레이션의 연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전형적인 기사 스타일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자, 산업기사는 그냥 단일 종목만 물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맞니? 근데 기사는 어떠냐면 두 개념에 대해서 항상 비교해요.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은 뭐냐면 릴레이션의 연산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계대수 해가지고 자, 관계대수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이거 읽기 전에라도 절차적.
이러이러한 관계로 결과가 얻어졌다. 두 개의 결과는 똑같은데 관계 해석은 비절차죠. 그래서 영어로 좀 이건 웃긴 얘기인데 자 절차는 비절차라는 건 야, 결과만 어떻게든 얻으면 돼요. what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절차는 how에 기반한 what이에요. 어떻게 해서 what이 얻으려고 하는 게 얻어졌다. 자 결과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 해석은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특징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1분 전에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관계 대수 설명이죠. 틀렸어요. 자 그럼 공부합시다.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자 관계 해석은 원래 수학의 프레디케이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대수는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의 집합으로 피연산자가 릴레이션이고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15번 넘어갈게요. 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로킹. 자 그러면 이 로킹이 뭔지 모르셔도 이건 로킹이 아니고 로킹의 단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만 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고 기출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병행제요.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고급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를 정해야 돼요. 자잘한 걸 여러 개 동시에 수행을 할지 큰 거를 동시에 수행할지에 따라서 병행도와 관련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상식 문제예요.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똑같은 분량의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작업의 단위, 로킹의 단위를 상대적으로 크게 잡느냐, 작게 잡느냐의 문제예요. 얘가 작업의 단위가 큰 로킹 단위고 얘가 작은 로킹 단위죠. 그러면 동일한 일을 하는데 큰 로킹 단위는 2개면 될 것을 작은 건 이렇게 여러 개가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크기로 따지자면 크냐 작냐고 병행도로 따져가면 얘는 2개밖에 못하지만 얘는 하나, 둘, 셋, 4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기 전에 로킹 정리할게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작업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항목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제어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로킹 단위를 규모 있게 짜냐 이거죠. 저 데이터베이스냐, 레코드냐, 필드냐, 그쵸? 예, 이렇게 줄여서 그쵸?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서 로킹 단위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의 로킹 단위 큰 쪽이 있고요. 그쵸? 예, 큰 로킹 단위에서 레코드처럼 점점점 작을 수도 있다. 이게 로킹 단위, 병행도의 단위.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얘보단 얘를 얘기하는 거죠. 로킹의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로킹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예요. 오버헤드. 자 그러면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를 로킹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접근하지 마. 내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인데 로킹 단위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작아지면 동시에 수행하는 게 몇 개? 더 많아지죠. 병행도는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는 로킹 단위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로크 수는 적어지고 관리 수는 쉬워지게 뜨면 병행은 낮아져요. 관리할 건 2개밖에 없으니까. 작으면 어떻게 해요? 개수가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수행하는 게 많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로킹 문제는 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 문제로 정리하시고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로킹 문제 만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16번 쉽습니다. ER 다이어그램. 자, 어디서 나오는 거죠? ER 다이어그램. 개념 설계에서. 개념 설계 단계. 설계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는데 그때 ER 다이어그램 이가 뭐예요? 개체. 여기 나와 있네. 관계.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사용되는 그림. 옳지 않은 것은 사각형 개체고요. 삼각형이란 거 없어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원. 그죠? 속성이고 선은 화살표가 아니에요. 선 연결. 마름모 관계.
맞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간단하게 2번으로 정리하고 패스. 자, 그러면 트리 자료구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연필로 좀 더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자료구조. 자, 이 문제는 한 해에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년째. 그렇죠? 네, 무조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포스트 오더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프리 오더를 더 많이 내요. 오더가 순서예요. 그렇죠? 네, 프리는 앞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이 방문, 전이 순서, 프리 오더. 순행법으로 운행할 경우에 5번째로 탐색되는 것은 그쵸? 네, 예전에는 순서를 냈는데 이번 회차 문제는 어떻게? 5번째. 자, 트리의 운행은 모든 트리를 방문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A에서부터 H까지 방문하는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자, 일단 트리 하면은 기본 구조가 나와 있어요. 루트. 근노드라고 하는 루트가 있고요. 루트를 기준으로 왼쪽 레프트 노드가 있고 오른쪽 라이트 노드가 있어.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네, 대장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자식이 있는데 자, 루트 노드, 레프트 노드, 라이트 노드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입을 하시고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을 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오른쪽으로서 왼쪽 가는 경우 말고 방문의 순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를 중심으로 3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트리 운행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 구조상에서.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프리는 앞에 저희가 저기 얘기한 프리는 전이 방문. 그렇죠? 네. 인오더, 포스트 오더. 순서가 그러니까 먼저 전위, 중위, 후위 방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더는 순서니까. 그럼 뭘 먼저 중간, 나중이냐?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루트가 가장 먼저, 루트가 중간에, 루트가 나중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방문을 하는데 루트가 가운데 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컴퓨터에서는 포스트 오더 처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이번에 프리 오더를 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루트를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상대적이에요. 루트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포스트는 왼쪽 오른쪽 루트 이런 순서예요.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포리스트 부분 나눕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자 루트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자, 이 트리 전체의 루트는 뭐죠? A. 그리고 왼쪽은 뭐죠? 이쪽. 오른쪽까지는 뭐죠?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예요. 그렇죠? 예, 루트는 자 포스트 오더인 얘 얘기할게요. 루트는 A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레프트 라이트 부분이 있는 거죠. 레프트 라이트. 자, 그럼 레프트 먼저 갈게요. 레프트. A에 갔더니 A 자체에 B, D. 루트, 레프트, 라이트가 있네요. 이 L 쪽엔 B와 D가 레프트 노드였어요. 그러면 다시 라이트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요. 자, 이쪽에 덩어리의 라이트의 루트는 C예요. 그러더니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루트가 C고 다시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 그렇죠? 네. 이쪽. 자, 그래서 어떻게? 루트, 레프트, 라이트. E, G, H. 자, 그럼 여기 끝났죠? 여기에 라이트, F. 이 트리 전체 가장 오른쪽에 뭐? F. 그렇죠? 그래서 A부터 모조리 방문한 몇 개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이 순서. 포스트 오더, 프리 오더입니다. 프리 오더. 그렇죠? 예.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슨 노드를 방문한 것인가 해서 이렇게까지 순서를 갖다 물어보다가 이렇게 다 순서를 알아야 다섯 번째가 뭔지 아니까. 그렇죠? 네, 이번 회차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번 첫 문제고 앞으로 가시면 매회 한 문제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내시고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제가 지금 첫 회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년치만 보면 빨리빨리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푸는 게 더 빨라요. 자, 릴레이션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중복된 튜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튜플의 유일성.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드렸고 유일하다라는 건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튜플 간의 순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 않는다. 홍일동이 5번째 줄에 있던 10번째 줄에 있던 있으면 되는 거다 해서 튜플의 무슨 서성? 됐죠? 자, 그러면 속성 간의 순서는 존재하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순서도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예요. 이게 틀렸네. 속성의 무슨 서성? 순서는 다 무슨 서예요? 그러니까 이름, 학번, 주소가 있던 이름, 주소, 학번이 있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줄에 속성의 무슨 서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죠?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을 갚는다. 속성값의 원자성.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됐죠? 자, 그러면 답은 3번. 자, 2문제 남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문제가 나왔고 앞에서는 설명해가지고 나왔었던 문제 네,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성능과 그렇죠? 네, 특성, 데이터베이스란 뭐 이런 걸 비교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옳지 않는 것은 자, 질의에 대해서 실시간 처리 및 응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시간 접근성. 자, 삽입 삭제 갱신은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한다. 그렇죠? 예, 계속적인 변화를 하니까 그 얘기를 저희는 이렇게 요약으로 했던 걸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문장 그때그때마다 표현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 조금 많이 읽어주세요. 자, 그럼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요. 동시 공유. 그렇죠? 파일 시스템 내에서는 각각이었는데 지금은 공유하려고 데이터를 묶어놓은 게 뭐예요? DB, 데이터베이스. 자, 그럼 이거 매일 나오죠. 이게 맨날 틀린 답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참조 시 데이터 값에 의해서는 참조될 수 없으므로 위치나 주소에 의해서 찾는다. 아니죠. 값에 의해서 참조될 수 있다. 내용 참조. 컨텐츠 레퍼런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게 맨날 틀린 답. 맞는 답. 그렇죠? 네. 내용 참조. 자, 오른쪽에 뒤에 있는 위치나 주소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메모리 접근하는 방법이 주소 참조.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번 A형에서는 뒷부분에 나왔고요. 문제 쉬운 문제. 자, 20번 어떻게 해요? SQL 문제. 아이고, 1번이 SQL 문제였는데 마지막 SQL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생성, create. 그렇죠? 네. DDL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DDL 명령어 중에서 어떻게 생성, 테이블 생성, 제거, 갱신, 그렇죠? 네, 수정. 요 3가지 작업 중에서 지금 생성, 그렇죠? 관련하여서 정의한다라고. 우리는 생성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제 정의어, 데이터베이스 정의어에서 생성해서 create, 소문자 대문자 동일합니다. create, 제거가 뭐예요? 드롭. 수정은 뭐예요? alter. 그렇죠? 네. make 같지만 create예요. 공부를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자, 그래서 create 스키마, create 도메인, create 테이블 1번 문제 보셨잖아요. 자, 그 문제. 그렇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2005년 1회 데이터베이스 난이도 중하였습니다. 중하예요. 그냥 항상 데이터베이스의 난이도가 중이에요. 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정은 상일 수 있는데 기출문제가 워낙 풍부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범위도 넓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매출이 좀 높은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용어는 그래도 알아듣겠는데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